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철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엔비디아 쓰지 마! 이 중국 정부에서 이래버리니까, 이쪽이 또 휘청거립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큰 폭으로 밀리면서 오늘 반도체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이죠. 한 주 시작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내려가는 안타까운 월요일 장입니다. 맞습니다. 오전장의 낙폭을 키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오늘도 역시나 걱정이 됐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반도체 빈자리를 2차 전지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채워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오후장에 조금 더 지수가 낙폭을 줄여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눈에 딱 들어오는 종목들이 어떤 많지는 거죠?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중동 이슈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방산주 그리고 우크라 재건주 쪽에서도 맞아요. 움직이는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항만노조 파업 우려감에 따른 관련주들 그리고 또 메타버스 일부 종목들 이 정도가 전거래일에 이어서 강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네. 고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오늘도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도움을 받아가시죠.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쉬어가는 주도, 쉬어가는 일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이 시간 함께 하시죠. 02-325-81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 상담 힘드신 분들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채팅창에 어떤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프레젠트님, 앵커님들, 하이요. 하이요.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 윤쟁 잘 놀다 온 듯,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성우의 미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망님께서는 다 꿰차고 계시네요. 맞아요. 자, 미스보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종대님과 귀숙님, 진용님까지도 다 이렇게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자, 종목 진단 언제든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종목 진단이 아직 올라오지 네.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거래일 조금 눈치 봤고 오늘도 확실히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진단 신청을 하기보다는 약간 일단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그쵸.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 진단 이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해서 진단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코인 대망님께서 네. 반응을 해주시네요. 오늘 랩지노믹스 3,450원 10%. 네. 자, 그리고 은숙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은님, 두 앵커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진용님께서,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합니다. 삼성전자의 바닥은 어디까지인지 맞아요.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그 낙폭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다르죠. 그쵸.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오늘 떨어지면서 바로 또 거의 신저가 이전에 나와있던 네. 영역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귀숙님 오늘 막내끼리 오늘 안 오셨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오셨네요. 이 종목 전문가께서 속상할 필요 있나요, 창에? 제압주가 가잖아 하면서 그래요. 흔들리는 종목이 있으면 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또 창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한 종목에 그러니까 너무 올인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네. 시사해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하고. 네. 머리는 아마 에코프로 머리가 머리.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서담기님, 바닥은 떨어져 옆으로 굴러야 바닥이죠. 그래요. 바닥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안장구님, 보여줘라, 기아요. 이거 사실 지난주에도 이 얘기 똑같이 하셨거든요. 바로 전거래일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현대차 그쵸? 얘기할 때 기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안장구님께서는 지금 기아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비중이 꽤나 있는 게 아닐까요? 기아에 대한 굉장한 네. 믿음과 기대감. 근데 믿음이 약간 흔들리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엘러브 제이님, 귀엽다. 하트 제이님, 코나 네. 테크놀로지 종목 진단 보내주셨고요. 네. 하데스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가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네요. 안 띄우고 명하세요. 어떤 변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마침 또 가지가 싫어요님께서는 에코프로 머티 종목 진단까지도 머리.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와, 삼성물산까지도 오늘 들어오고 그러네요. 있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의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아주 특별한 주제를 잡아보는 건 아니고 네. 오늘
9월 30일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9월 30일인데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마지막 날, 9월에. 뭐 그렇기도 하지만. 뭐 파이널로 주제를 잡았나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정부에서 만들어낸 네. 무슨 날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날이냐면 키워드 먼저 좀 띄워주실까요? 자, 개인정보 플러스 보호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이 언제 제정된지 아시나요? 아니요. 2011년에 제정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2011년부터 해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네. 2021년이 딱 됐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라는 걸 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더욱더 우리 개인정보 보호를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날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네. 네이키쇼의 주제는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뭘까요? 네, 가장 많이 경험한 정보 침해 사고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과기부에서 내놓은 지난해 2023년 정보보호 실태조사라는 자료가 있어요. 정말 파일이 방대한 양의 파일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다 둘러보면서 진짜요? 이 중에서 뭘 할까 고민 끝에 잡아봤습니다. 네. 너무 재미없는 자료들이 많아서 그나마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자, 네. GS 킴님께서 왜요? 오늘 또 혼나실 듯 해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저런 걸 문제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앞에 밑벌을 살짝 깔았잖아요.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오늘이 그래도 개인정보 보호의 날 의미가 있죠. 이 날 자체가 이런 날이니까 그쵸. 이쪽으로 딱 잡아본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라는 걸 전제로 가자면 괜찮은 주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쵸?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정보 침해 사고들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경험을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과기부에서 전국의 기업체 6,500개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자, 랜섬웨어 감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네. 랜섬웨어 감염돼 본 적 있어요? 랜섬웨어 감염은 없고요. 네. 저는 데이터 유출 좀 많이 문자로 최근에도 받았어요. 어디 사이트에서 데이터 유출됐다고. 그래요? 그거 아마 네. 피싱, 스미싱일 겁니다. 그래요? 그 문자 메시지가 오고 이런 건 다 피싱과 네네네. 스미싱의 사례죠. 사실 그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인데 괜히 클릭을 유도해서 피싱과 스미싱을 근데 유도하는. 실제로 데이터가 유출됐다. 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가? 그래요? 네. 개인정보 유출 사례 많죠? 네. 아마 그것들이 기업체에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거나 그래요? 아니면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기 내부 인력에 의한 데이터 유출은요, 기업의 내부 종사자들이 직접 그 정보들을 빼돌리는 그런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아마 피싱과 스미싱은 개인들이 당한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체들에서는 랜섬웨어나 디도스 공격을 당한. 참고로 랜섬웨어는 뭔지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릴까요? 랜섬이 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데이터 같은 걸 딱 인질로 딱 잡아가지고 너네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이 자료들 다 풀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고요. 디도스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 뭐 수십 대 아니면 수백만 대 PC를 다 동원해서 한 번에 특정 웹사이트를 확 들어가요. 그럼 거기가 폭파돼버리는 거죠. 서버가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할 거니까 너네 우리한테 뭐 좀 내놔.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컴퓨터 공학과예요? 아니요, 제가 찾아봤죠. 저도 진짜 처음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 중에 직접 경험해본 사례들은 없을까요? 자, 이종복 전문가님, 오늘 문제는 많은 추론이 필요할 듯.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으셨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희망님, 역시 그렇죠.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거는 피싱, 그리고 스미싱의 사례가 많습니다. 자, 오징어탕국님,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오늘 문제를 위해서 직접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사실은 컴퓨터 정말 잘 모르거든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공부하면 다 돼요. 그리고 저희 아임리얼님께서는 길 가다가 번호를 많이 따이셨나 봐요. 그래요? 길 가다가 번호 따이는 것도 정보 침해죠? 그거를 아시나요?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은 거였으면 정보 침해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에 랜섬웨어나 디도스 이런 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한번 좀 남겨주세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답변을 간단하게 기다려보면서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보니까 오늘 종목 진단 신청이 평소보다는 좀 조금 줄어든 뜸하죠. 것 같긴 합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 계속 기다려 볼게요. 지금 바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남겨주시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들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 가는군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 종목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코인대방님이 갖고 계신 랩지노믹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랩지노믹스 매수 가격은요. 3,450원에 10%입니다. 가지마 외쳐주셨는데 왜냐면 오늘 보세요. 반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종목이 갑자기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어느새 올렸던 걸 다 빼놨어요. 자, 그러다가 주춤주춤 하더니 오늘 또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아리송한 건 윗꼬리가 달린다는 점. 그렇죠. 이게 잠깐 좀 주춤주춤 하다가 한번 기술적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시세를 내주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 랩지노믹스 한 번 더 매수가 이상까지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랩지노믹스입니다. 3,4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거 오늘 잠깐 반등이 나왔을 때 팔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할까요? 네, 랩지노믹스, 사실 우리가 좀 전에, 한 1, 2개월 전에, 이제 많이 들어본 종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코로나 테마주 많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고, 저도 실제로 이제 명인들의 복귀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좀 리뷰도 드리고 했던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뭐 하는 기업이냐면, 유전자 검사하는 기업이에요. 주력은 유전자 검사인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진단 키트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 키트 했던 이력이 부각이 받아서 코로나 시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확 늘어났던 시기에 좀 집중을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 흔히 말하는 이제 전형적인 테마주입니다. 그것도 바이오 테마주. 그래서 이렇게 중소형 테마주들은 사실 이거 해도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해도 되는데 이거 잘 보시면요. 이제 이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 여기서 매수하신 다음에 버틴 거예요. 그쵸? 저가까지 하면은 거의 한 24%를 꾹 참고 버티신 건데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잘 하신 겁니다. 충분히 버틸 만한 자리였고 지금 이제 이 기존보다는 아닙니다만 짧은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붙는 거는 코로나 재료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붙는 거는 이제 본 업무인 유전자 분석 관련 재료가 붙어 있는데 사실 이 재료 붙은 걸로 막 다시 한 번 이 정고점 막 5,000원대까지 갈까요? 이건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반등이 나올 때 언제 팔 거냐로 가야 되는 게 보다 합리적입니다. 특히 이렇게 테마 형성되고 거래대금 쭉 붙어서 올렸다가 한번 크게 빠지고 나서 다시 가는 애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는 게 합리적이냐. 일단 1차적으로 이 3,500원이에요. 지금 애매하죠. 3,450원에 샀는데 1차로 단기로 봐야 되는 게 3,500원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4,000원 구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비중을 이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갈 때. 4,000원까지 제가 이거 목표가로 드리는 거지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거 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엄청 세게 튀면서 갈 건데 이거를 이 사이 가격으로 지정하셔가지고 파셔야 돼요. 저는 웬만하면은 이 본절 부근에서 한 3,500원, 3,600원 이 정도 부근에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쭉쭉쭉쭉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재료를 가지고 막 큰 기대감을 가질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막 나오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적자만 누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짧은 차트로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걸 쭉 늘려서 보잖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2020년도에 만들었던 고점에서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 또 밑에까지 쭉 갔다가 또 테마 하나 붙으면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거 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실적이 붙을 때까지. 근데 실적이 붙을 종목처럼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아마 쭉 고점 내리는 형태로 움직일 텐데 그러면 이런 거를 감안한다라면 우리는 이번 차시 재료가 붙었을 때 웬만하면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고 약간은 지속이 될 건데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팔자. 이 정도 의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살펴드렸습니다. 최근에 정말 단기 급등이 나왔고 네. 급등락까지 나왔던 내려갔던 종목입니다. 참 대응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이 가격 측면에서도 안내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갑자기 왜요? 끊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지금 채팅창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저희 전문가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네. 랭킹 주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해주고 계신데. 잠시만요. 이게 네. 지금 시청자님도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어려워요. 같아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자, 보세요. 이 설문조사가요. 네. 과기부에서 전국의 6,5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아.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들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정보 침해 사고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기업들이 이렇게 답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오셨네요. 잠깐만요. 네. 이제 바꾸실 건가 봐요. 자, 그리고 네. 랜섬웨어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해커들 아니면은 그 범죄자들이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기업을. 너네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어. 너네 우리한테 돈 안 주면 이거 다 어디 정보 풀어버릴 거야? 이런 행위를 당했던 네. 걸 랜섬웨어 감염 정보 피해 사태고요. 자,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한마디로 기업에서 그 테러를 당한 거예요. 테러 집단이 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네 그 서버에다가 아주 융단 폭격을 날 거야. 아예 마비시킬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게 디도스 공격이고요. 그리고 해킹은 말 그대로 해커 집단이 그냥 해킹을 해서 그냥 정보를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네. 내부 인력에 의한 데이터 유출은 그냥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에서 거기 종사자가 기업 종사자가 빼돌리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피싱과 스미싱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낚는 거죠. 정보를 문자 낚는 메시지 겁니다. 같은 걸로. 사기치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네. 되셨죠? 네. 자, 잠시만요. 절파고 TV님 모셨고요. 출첵해 주셨는데 가치님 문제가 좀 어렵다는 의견. 네, 제가 오늘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춰보도록 할게요. 역시 설명이 많이 필요한 문제는 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저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저희 남장현님께서 네. 장수 비결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뭔 소리일까? 이렇게 하고 위에를 쭉 올려보니까 네. 테마주를 좋아하다가 아예 퇴출당하셨다고 얘기를 그래요?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장수 잘하시려면 네. 랭킹쇼와 함께 꾸준히 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굵직한 걸로 한 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도체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은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이순구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고요. 17만 2천 원에 비중은 15%.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7만 2천 원 평단가면 고점 바로 직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 혹은 그 이후에 약간 떨어졌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됐든 지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 쭉 내려왔고 9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종목이고 지금도 거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아마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 랭킹쇼에서 반도체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었냐면, 왜냐면 지난주 목요일은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거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반도체, 특히 이제 HBM 땅 같은 경우는 이미 밸류 자체를 굉장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보통 반도체 장비주들이 멀티플 한 20배 받아요. 20배 받으면 잘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는 사실 지금 가격 있죠. 지금 11만 원. 이게 한 40배 나옵니다. 12개월 선행으로 봐도 30배가 넘는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이 위에서 내려온 거 봐서 아우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이 밑에서 보잖아요. 아직도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부터 판단하는 거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제 실적 보고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받았던 밸류에이션, 지금 받았던 이 주가가 적정 가치가 되려면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아직까지 또렷하게 보여준 게 없죠.
다만 본더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이거 제 방송 자주 챙겨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요 때부터 했어요. 고점 형성하고, 여기 처음 밀리는 구간 있죠? 요런 구간. 요런 구간부터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열심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어땠냐면 분위기가, 반도체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사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 고점대 횡보가 길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점점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막 이렇게 작은 반등 나왔을 때 들고 계신 분들 다 털고 나오셔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이제 고점대에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17만 원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걸로 수익 보고 나와야지로 가면은 한 몇 년 투자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아예 그냥 쭉 빠지고 나서 밑에서 더 사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 어렵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투자하신 분은 본인이 어떤 스타일로 투자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17만 원에 한미반도체 들어갈 정도면은 이제 못해도 단기 스윙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위로 간 애가 더 위로 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형태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갈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대로 안 됐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들어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끌다가 위로 갈 걸로 봤는데 안 가고 내려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스타일이 뭔지 객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위에서 샀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몇 개월 동안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3개월 지나가면 그럼 올라갈까요?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 여기까지 기대하려면은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 게, 처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문제도 있고, 이미 큰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산 사람들, 지금 신청 주신 분처럼 이 고가권에서 샀는데 정리를 못한 사람들은 다 매물대로 작용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올 때마다 좀씩 사는 거예요. 평단이 맞춰지겠죠, 계속 이 공간에서.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더 높은 곳으로 위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 있는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줘야 돼요. 사실 그게 뭐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게 잘 안 되죠.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경험해봤고, 그리고 이번 반도체도 경험해봤습니다. 최근에 눌렸을 때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건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수익을 본다라는 생각보다 잘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잘라내냐? 지금 아니고요. 저는 이게 이런 파동에서 이제 상방으로 열리는 게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대신 이게 바닥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진행 중이라서 이게 확률이 엄청 올라가진 않습니다만은, 이 밑으로는 깨지 14만 원 정도 되면은 손실을 좀 감수하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거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잡히게 되면. 그래서 이전 저점 구간이 이제 한 10만 원 정도가 되는 레벨인데, 이 레벨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아예 중장기로 보시던, 그냥 몇 년 투자해보겠다 이걸로 가시던, 그게 아니면 정리하고 다른 걸로 가던, 이렇게 투트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밑으로 가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방으로는 한 14만 원, 밑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구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비중 더 지금 구간에서 추가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님 저는 중장기로 볼래요 하면은 이 흐름의 끝이 나와야 돼요. 이 흐름의 끝은 간단합니다. 이거 쭉 늘리시면요. 이게 지금 최근 거래대금이에요. 여기가 이제 거래대금 없는 때입니다. 지금 2022년 거래대금 보이죠? 이쪽 레벨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얘가 횡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뭐 7만 원대가 나올 수도 있고 5만 원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멘텀이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 10만 원대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거래대금이 줄어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아예 중장기로 보시는 전략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 두 가지, 14만 원, 10만 원 구간을 14만 원보다 위로 가면 정리를 하고 10만 원 밑으로 가면 정리를 하자. 이 정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냥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매수가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오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거든요. 목표가로는 한 14만 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로는 10만 원 알려주셨으니까 10만 원 이탈 시에는 좀 전체 다 매도하는 방법도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레키쇼 주제. 제가 좀 쓸데없이 어려운 걸 좀 가지고 왔는데. 도움은 됐어요. 5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전국의 기업들이 많이 경험했던 정보 침해 사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이 5가지 중에 가장 적은 경우입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어떤 걸까요? 자, 5위는 내부 인력에 의한 데이터 유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거 있으면 거의 근데 뉴스감이죠. 이건 진짜 적어야죠. 이건 뉴스감이에요. 맞아요. 이런 거 자꾸 나오면 네. 우리 기업 누가 신뢰를 믿어? 하겠습니까? 맞아요. 자, 1.3% 그래도 저런 네. 경험들이 제법 있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위에부터는 확실히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집니다. 다른 정보 침해 사고의 유형들 경험해봤던 기업들의 경험입니다. 4위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두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라랭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검색되고 있는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색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서 10월로 건너가는 이번 주 증시, 오늘 검색 많이 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먼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 음봉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대 이 종목들이 2%대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5%까지 하락하면서 17만 7,3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국내 증시에서 조금씩 발을 뺀 듯하던 외국인 쪽에서 9월 들어서 매도세를 더욱더 거세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반도체 주에 대해서 과연 10월 달에는 외국인 쪽에서 스탠스를 바꿔줄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9월 들어서는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6조 9천억 원대로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도세가 가장 컸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가장 많이 이달 들어서 판 종목이 삼성전자 8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특히나 집중됐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62,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닉스가 22%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0년에 설립된 무인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고요.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4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오늘 장중에 64,200원 선까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50%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딱 50%가 6만 원이죠. 이후에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현재 4만 9천 원 선까지 내려서 있는 모습 나타나 있는데요. 공모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의 상승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에코프로 머티가 1.9%의 오름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차곡차곡 9월 들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실감이 안 나실 테지만 11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면서 윗꼬리를 다는데요. 장중에 10%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 후반으로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구체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죠. 전구체 관련주로 같이 또 움직이는 것이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들입니다. 다음 블루엠텍인데요. 5%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 움직임을 이어나가죠.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5% 후반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오늘 분석에서 블루엠텍이 위고비 국내 출시에 따라서 실적이 성장할 유일한 회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버행 관련 이슈도 모두 최근에 해결됐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0월 15일에 국내 출시되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출시 초반부터 블루엠텍 쪽으로 배정될 물량이 6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위고비에 따른 수혜 실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블루엠텍 과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이버가 1%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재를 내놓으면서 121선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상승 탄력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 1% 안쪽으로까지 줄이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바로 발표가 나왔고요. 연말까지 4,012억 원을 투입해서 발행 주식의 1.5% 규모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주 친화 정책에 반응은 나오고 있는데 크게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요. 자이언트 스텝 4%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 상한가였나요? 종가가 29.94% 거의 상한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화살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장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의 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시제품 발표에 따라서 AR 성장 기대감 오늘장까지 유입되면서 관련주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0.4%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제한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과연 어떤 식의 조정을 이어가게 될까요? KTCS가 1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조 원대의 AI 동맹을 맺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5개년간의 파트너십, 이 사이에서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AI 전환을 돕는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해서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해외 시장까지도 같이 공략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 KT그룹주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이 22%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미래생명자원, 사료주입니다. 최근에 미래생명자원 같은 이런 사료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장에 10%까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하고 또 이에 따른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여기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이어서 예멘 공습까지도 단행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 공군이 예멘 호데이다까지 약 1,700km를 날아서 폭격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연이은 이스라엘 쪽의 공격에 따라서 중동의 제5차 중동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료주와 STX 그린로지스 같은 물류주의 움직임, 또 스페코가 오늘장 18% 가까이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주들 이 정도로 좀 섹터는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맥스트가 13%까지 상승을 하면서 AR 관련주로 오름세를 타고 있고요. 이 밖에 바이오다인,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1.3% 오른 42만 원이고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금요일장에 상장한 이후에 오늘장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오셈, CXL 관련주인데요. 세계 유일 CXL 양산 장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이 CXL 쪽으로도 생태계가 확장될지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또 이쪽에 유일한 양산 장비가 있다라는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네오셈도 올라왔고요. 에코프로가 이 시각 1.8%까지 하락하면서 9만 원 선 내주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다음 달에 어떤 일정이 있는가일 것 같아서요. 10월장에 위고비 국내 출시에 대한 모멘텀 불어올 수 있을까요? 딱 10월 중순인데 그 전후로 해서의 움직임.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가면 그 이후에는 세론더 뉴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5장으로 넘어가면서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점점 강해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님 10월자 위고비 국내 출시 모멘텀 확실히 불어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종목별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바닥에 기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는. 그리고 또 고가놀이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주가는 대부분 이제 미리 움직이는 게 어떤가에 따라서 결과가 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장주로 항상 꼽아드렸던 이제 반감기를 연구하는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놀죠. 이런 기업들은 밑에서 좀 담아두면 뭐가 발생하냐면 갭 상승 같은 게 좀 나와주면서 위로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내려오는 뭐 이런 형태로 재료 소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뭐 기본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위고비는 인허가는 이미 작년에 끝났어요. 근데 물량이 없어서 못 들어온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제발 팔아줘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반대로 보면 좀 이상합니다. 위고비를 우리 시장에 너무나도 팔고 싶어서 막 기다렸다가 막 어거지로 막 인허가 받고 들어오는 막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이미 진즉에 인허가 끝났는데 북미 유럽 시장에서 너무 잘 팔리니까 이 아시아 시장에 들어올 물량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면은 약간은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처럼 이제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과거에는 이제 한 2달 전만 해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만 보면은 올라가서 있는 애들이 있고 다 내려온 애들이 있고 이렇게 좀 선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띄는 것 자체가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펩트론 같은 거는 이제 밑에서 좀 잡아두면은 위로 한번 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죠. 모멘텀도 가장 좋고, 여기랑 이제 같이 가는 게 똑같이 반감기 하는 게 인벤티지 랩이거든요. 보면은 얘는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물론 이게 당장 내일 출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기로 가면은 똑같이 이제 한번 슈팅 정도 나갈 수 있는 형태고, 이게 만약에 그 사전에 또 올라가서 놀면은 여기서는 이제 끝납니다, 재료가.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사실 뭐 이 싹센다 바이오시밀러 하겠다고 하는 이제 한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미 거래도 없고 조금 모아두면은 이제 슈팅 나올 때 한 번에 매도하고 나오는 뭐 요 정도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블루엠텍 여기는 유통사입니다. 바이오 유통이에요. 그래서 이 위고비를 사서 파는 이런 작업을 하는 애들인데, 여기가 지금은 이제 부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속 고가놀이를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발표되기 전에 팔아야죠, 들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같은 모멘텀처럼 보이지만 사실 엮여있는 형태도 좀 다르고요. 엮여있는 형태가 좀 다르다 보니까 내 종목이 다 비만 치료제라고 해서 다 좋지만은 않다. 저는 그래서 지금처럼 선별화가 되고 있는 거는 한 차례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러쉬 아닌 러쉬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위고비 출시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위고비를 판매하기 시작하고 또 데이터가 찍히는 또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건데, 그 이후에 또 부각이 한 번씩 나올 수 있고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가로 종목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경구용을 연구하겠다고 지금 임상 1상 진행 중인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나오고 있는 분들, 시세가 위에서 놀고 있는 분들은 이거 출시하기 전에 한번 파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없애고 수익을 확정짓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그래서 주가 위치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좀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비만 치료제 한다 하는 테마주들 있죠. 소형 테마주. 이쪽은 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들이 거의 비만 치료제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샤페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연관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테마나 키워드에 엮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이제부터는 좀 섬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만 치료제야 하면 믿어 의심치 않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가셔야지. 크게 상관도 없는데 비만 치료제로 부각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미란 앵커가 지금 방금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란 앵커님의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 오랜만에 정말 들어보는 얘기들이 많네요. 영터스 클럽은 뭔가요? 게다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그 캐리건이라는 캐릭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오랜만이라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왜요? 중요한 건 종목 진단 아니겠어요? 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눈치 보면서 종목 진단 신청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도 괜찮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여러분의 종목 진단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 룰루랄라님의 종목인데요. 종목도 과연 룰루랄라 할 수 있는 종목인가요? 자, 에코원드림입니다.
딱히 이제 그래 보이진 않는데, 자, 매수 가격이 45,730원입니다. 20% 비중이시고요. 오늘 본전 왔었는데 안 팔고 버텼습니다. 네.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틴 건데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부탁드려요. 에코인드림이 고전하다가 네. 요즘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잘 올라와서 오늘 근데 윗꼬리를 꽤 길게 다는 거 보니까 이거 불안할 만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윗꼬리 단 게 딱 전에 나왔던 고점 부근에서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에코인드림입니다. 이거 오늘 밀려나는 위치가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한데 오늘 팔았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였다면 본전 오기 전에 아마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 샀다면 말이죠. 지금 45,000원 가격대에 제가 샀다면, 물론 안 샀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 자 보세요. 에코인드림이 정구체 하는 애들인데 사실 진짜로 시세가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이 시세가 세게 나온 게 시기상으로 보면은 2차 전지가 다 같이 좋았을 시기일까요? 이때? 24년도 1월? 올해 1월이죠. 아니에요. 2차 전지 다 죽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구체, 그러니까 에코인드림, 엔캠 이런 종목들이 한번 쏘고, 그리고 나서 쏘는 애들이 보면 대주전자재료나 관련된 나노신소재라든지 실리콘 응급제 관련 애들 쏘고, PNT라든지 장비단 쏘고. 자 보세요. 제가 방금 쏜다고 표현한 이 급등이 나왔던 섹터를 보면은 2차 전지 중심에서 되게 사이드에 있는 쪽입니다. 실리콘 응급제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전체 파일을 놓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다행인 게 업황은 안 좋은데 사이즈 작은 쪽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주목도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전구체는 제가 순서상 지금 앞단으로 이제 와버려가지고 2차 전지에서 먼저 이제 반응도가 나오는데, 전체 파이로 보면 사실 저는 중심주가 당연히 아직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은 팔았어야죠. 네. 그리고 저라면은 지금 이 45,000원 레벨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횡보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레벨대에서 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는데, 이건 이제 확률의 싸움으로 가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지금 굉장히 순환이 가파르게 돌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오전에 2차 전지가 되게 좋았는데 오후장으로 가니까 바이오가 올라오잖아요. 오늘 하루만 해도 시장이 되게 급변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보세요. 반도체가 올라왔잖아요. 반도체 오늘은 또 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섹터의 순환이 돌 때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타이밍을 한번 놓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내일은 우리가 휴장이지만 이번 주에 남은 두 거래일 동안에 쉬어버린다고 보세요. 한 4만 원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이거 팔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못 팔 겁니다. 네. 그리고 수급이 저는 지금처럼 되게 가파르게 돌고 불균형이 꾸준히 유지되는 장세에서는 다소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보는 걸 권장을 드려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기본의 기본은 장세가 흔들릴 때 내 계좌가 흔들리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흔들릴 때 내 계좌가 깨져버리면요, 다음에 이제 상승장 나와서 상승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본다 한들 깨진 것 때문에 만회가 안 됩니다. 지금 좀 굉장히 튼튼하게 봐야 되는 시기고 좀 단단하게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 욕심을 부리는 경우로 가서 리스크가 작용해버리면 다시 또 계좌가 하얀 곡선 그려버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적은 비중 들어가신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정리하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다음 타겟을 어디를 볼까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이냐, 돈 잘 벌고 있어? 기업의 베이스는 돈 잘 벌고 있어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에코인드림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2021년입니다. 괜찮았어요. 그죠? 22년도 괜찮네. 23년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올해도 별거 없죠. 매출 파이도 줄고 있고, 영업이익도 안 좋고. 자, 보면은 이제 시장 중심에서 많이 어긋나 있다 보니까 컨센도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출이 늘고 있는 게 아니고 줄고 있어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 이제 시장 수급의 논리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애들은 잘못 건드리면 내려갈 때 생각보다 많이 내려갑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 볼게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얘네가 초전도체로 주목을 받은 기업인데 정말 초전도체가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올라갔어요. 18만 원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초전도체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얘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다가 실적 좋게 나오면 또 버티고 또 올라가고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면 또 실적 나오면 버티고 이런 우상향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고 끊임없이 내려가는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지금 이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손실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동시에 갑작스럽게 테마단의 흐름을 타고 급등을 했다가 조금씩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려났던 이 사례까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주의를 해달라는 말이니까 이게 좀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이 꼬이네요. 자, 이렇게 에코앤드림까지 살펴드렸고요. 아쉽지만 오늘 함께해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인사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셔봐야 될 텐데 오늘 레이캐쇼 주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참 인기 없는 오늘의 주제 4위 빨리 공개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참 너무 어렵게 잡았습니다. 자, 가장 많이 경험한 기업들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정보 침해 사고의 유형은 뭘까요? 5위가 내부 인력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1%대 경우였고 자, 4위부터 퍼센티지 조금 더 올라갑니다. 4위는 어떤 사례입니까? 4위는요, 피싱과 스미싱. 피싱과 스미싱이 5.6%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한테 물어봤으면 이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업이라서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피싱과 스미싱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었기 때문에 상위로 가지는 못했고 4위로 좀 기록되고 있네요. 5.6%입니다. 자, 그리고 3위부터는 확실하게 더 많은 퍼센트 경험치가 좀 올라가요. 확 달라지나요? 자릿수가 바뀝니다. 두 자릿수대로 바뀌게 되니까 3위부터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죠. 네, 다음 전문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금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쓸쓸하네요. 왜죠? 가을 남자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들고 계시고요. 25만 원, 30% 들고 계시고 1년째 물려 있습니다. 아하. 부탁합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평단가가 2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NC소프트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내놓는 걸 보면 26만 원까지도 일단은 나오는데 그 목표가랑 비슷한 평단가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또 NC소프트 왕년에 또 100만 원짜리 종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많이 또 내려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또 이번에 밸류업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대감을 또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번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요. NC소프트 이렇게 보는데 평단가가 좀 높습니다. 25만 원의 비중도 30%로 큰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매수 가격은 보니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25만 원대면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NC소프트가 여러분들 2022년도가요 최고 실적이 나왔어요. 요 부근이네요. 요 자리네. 여기가 여러분들 2022년도 이때가 실적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그리고 실적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무너질 때가 거의가 47만 원대에서 무너졌잖아요. 주가가 15만 원까지 하락이 나온 거죠. 그죠? 이거는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제가 한번 볼까요? 기업에 제가 한번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2022년도에요. 고점이 나왔죠. 5천 얼마입니까? 5,590억이에요. 여기가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2022년도고요. 그 다음 2023년도가 뚝 떨어졌죠. 얼마입니까?
90억 원에서 1373억이잖아요. 엄청난 영업이익이 하락이 나온 거죠. 올해가 2024년도 올해 영업이익이에요. 500억이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 영업이익이 500억이 이상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지금도 사실은 하락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 하락이 워낙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와 있는 NC소프트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 놓여 있지만 크래프톤은 다르죠.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이 크래프톤은요, 주가의 흐름을 보세요. 상승 추세죠. 크래프톤은 상승 추세인데 이거는 왜 상승 추세에 상승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워낙 실적이 뛰어나잖아요. 같은 게임주 내에서 보세요.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최근에 2021년도부터 실적이 떨어지지 않죠. 보세요. 볼까요? 6,500억에서 7,500억, 7,600억, 올해가 영업이익이 한 1조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1조. 여러분들, 올해가 크래프톤은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매년 실적이 이렇게 뛰어나죠. 같은 동종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지금 종목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크래프톤 같은 종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선택하지 않고 NC소프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먼저 제가 크래프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두 가지를 전략해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계시면 한 40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NC소프트 종목 진단하면서 크래프톤 이 종목도 내가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면 많더라고요. 크래프톤 아마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40만 원 이상 막 마음 놓고 가져가셔도 되고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크래프톤은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자, 이게 나와 있는 NC소프트는요, 이렇게 하세요. 이 종목은 이제는 주가가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이 지금 나오는 구간이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은 멈출 수는 있습니다. 하락은 멈출 수 있는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이르다는 거죠. 다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25만 원대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리시면 손실은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기다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19만 3,500원. 제가 비중만 좀 적으면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을 이미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24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오면 한 팔아주세요. 꼭 25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25만 원대 매수하셔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15만 6천 원 내려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최근에 여러분들 8월 5일날 15만 6천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25만 원 매수해가지고 15만 원 내려오니까 얼마나 간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번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면 24만 원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24만 원 정도까지 나오면요. 다시 주가는 다시 또 조정고 다시 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크래프톤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런 종목 매수하는 거고 NC소프트가 실적인 바닥은 어느 정도 하긴 했으나 실적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24만 원 정도면 전략 매도하시고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호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NC스포츠에 대해서 매수가가 25만 원인데 처음 시작은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으로 손실은 그래도 안 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들을 다 듣다 보니까 크래프톤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5만 원까지도 뭐 기다리면은 갈 수는 있겠지만 24만 원까지 우선 살펴보고 그때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C의 민심이 좋지가 않군요. 채팅창 보니까. 그리고 확실히 그래요?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크래프톤 네. 되게 좋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배틀그라운드는 재밌다고. 맞아요. 역시 확실히 게임 회사들은 네. 게임을 어떻게 만드느냐. 맞아요. 이게 정말 민심이 이거에 따라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그리고 얀야님. 골드 마운틴 우리 금사 전문가님 따스운 사람 이런 한마디도 같이 남겨주셨고 네. 가을 남자님께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금산 전문가께 잠시만요. 이쯤에서 맞아요. 우리 전문가께도 오늘 랭키쇼 주제 한번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사 전문가님. 오늘 랭킹쇼 주제가요. 이거 제가 좀 어렵게 잡았다는 비난을 좀 많이 들었는데 금사 전문가께서 왠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기업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기업들한테 정보 침해 사고 어떤 걸 가장 많이 당해봤습니까? 물어봤거든요. 남아있는 게 지금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거, 디도스 공격, 그리고 해킹 요런 게 있습니다. 1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오. 지금 여러분들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게 나와 있는 그 시큐레트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참 이게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나와 있는 시큐레트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악성 코드 분석하고 탐지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 시큐레트가. 그래서 우리가 랜섬웨어 감염 또는 뭐 악성 코드 또는 뭐 해킹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인데 이 종목이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전부 다 그 매매해서는 안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저는 기업을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보시면 실적이요. 여러분들 다 적자나 보세요. 2021년도 적자 이런 기업들을 전부 다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를 좀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봤을 때는 랜섬웨어 감염이 뭐 1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판단이 드네요. 정도면 저희 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원래 순서가 있나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거 사전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저희가 그 즉흥적으로 질문을 물어본 드렸는데. 거거든요. 우와 금산 전문가님 진짜 왕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오, 와. 감탄. 랜섬웨어를 1위로 잡아주셨고 순식간에 랭킹쇼 주제에서 종목 진단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마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 종목은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된다. 네, 가치님 맞추셨나 보네요. 아니 그거를 저희 답변해드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술술 얘기가 나오시는 거 보니까 1위를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저기 진정이 잘 안 되네요. 너무 놀라서. 와, 갑자기 시큐레터 종목 말씀하시길래 저건 뭐지 싶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일단 랜섬웨어를 금산 전문가께서는 선택해 주셨고 네. 자, 종복 전문가님 아까 약간 전에 해킹이었죠? 지금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바꾸실 거예요. 이종복 전문가님 웬만해서 안 바꾸시거든요. 해킹이냐 랜섬웨어냐.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탑 오브 탑. 이분을 도와드려야 돼요. 네. 탑 오브 탑님께서요. 언제쯤 뽑혀서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라를 구해야 하나? 라고 너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 네. 거의 포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도움 드리겠습니다. 칩셋 미디어입니다. 자, 고민 매수 많으시죠. 가격이 24,500원이고요.
비중 10%. 아, 이거 참 매수 가격이 높습니다. 아,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 매수 가격에서 반토막 났다가 이제 조금 올라옵니다. 12,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15,000원대까지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자, 과연 칩셋 미디어 언제쯤 저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런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자, 아마도 이 탑 오브 탑님뿐만이 아닙니다. 칩셋 미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사전문가님, 칩셋 미디어입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과연 이 매수 가격 근처까지나 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주가에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 보통 적정 주가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주가의 그 가격이 정당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상 신고가나 뭐 사상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업종이 뭐 어떤 업종이 되었든 간에 한번 그런 그 시간 한번 갖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칩셋 미디어 우리가 반도체 설계 자선업체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주가가 한때 주가가 여러분들 거의 얼마까지 갔습니까? 거기가 47,000원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주가가 지금 15,000원대 와 있어요. 그럼 과연 요 47,000원 정도 갔을 때가 이때 여러분들 과연 칩셋 미디어가 과연 적정한 가격이었느냐 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항상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이 78억에 돼 있다가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가 영업이익이 6억이잖아요. 그죠? 지금 상반기까지가 영업이익이 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가총액이 3천억이란 말이죠. 지금도.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얼마였단 말입니까?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얼마였다는 게 1조가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걸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칩셋 미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 주가도 리노공업 같은 종목은 주가는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빠지긴 해도 크게 안 빠지잖아요. 그죠? 보세요. 지금 주가가 거의가 19만 원이잖아요. 그때 고점이 대략 얼마입니까? 한 30만 원이죠. 얼마 안 빠졌죠? 벌써 얼마 안 빠졌잖아요. 아까 칩셋 미디어의 주가의 하락폭하고 리노공업의 하락폭은 전혀 다르죠. 그죠? 이거 주가요. 리노공업 같은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기다리면은 충분히 30만 원까지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다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기다리면은 최고점에서 매수하더라도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다. 그러나 칩셋 미드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 아무리 성장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반드시 적정 주가라는 것도 어느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나와 있는 칩셋 미디어는 다만 성장성 자체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니까 기다려 보시는데 24,0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가 2만 원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기가 2만 원이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무너진 지점이 얼마에서 무너졌습니까? 이게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게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바운딩은 충분히 한 2만 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딩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 아래에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죠.
지금 AI가 지금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2만 원대까지의 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왕 지금 기다렸잖아요. 2만 4천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지금 비중이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5%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얼마 정도의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면 가격대를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릴까요? 기다리고 있다가요. 2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예요. 20일 이평선대는 한 14,100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정도. 한 14,000원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요. 이게서는 뭐 5% 정도는요. 이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요.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와 있어요. 이때 이 가격입니다. 14,000원 정도. 그리고 5% 정도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한 2만 원까지 가져가시죠. 2만 원은 제가 최소한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면 지금 9월 달이니까 10월, 11월, 12월 약 3개월 정도. 오늘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번 계약건이 하나 나와 있네, 그죠?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칩셋 미디어가 지금 오늘 보니까 장사 1회 단일 계약으로 지금 우리가 설계자 IP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네요. 뭐 규모는 뭐 크지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성장성 자체는 있는 기업이니까요. 2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세워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칩셋 미디어였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도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인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 랭킹쇼 효과 이렇게 저희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시장이 좀 흔들리네요. 흔들리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반도체 종목들이 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 이제 랭킹 이야기는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렇죠. 삼성전자라던가 반도체 이야기 미라넷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랭킹쇼 주제 3위 슬쩍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 3위는 바로 디도스 공격이었습니다. 확실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졌죠? 13.2% 우리 기업들이 경험을 해봤대요. 자, 그러니까 특정 서버, 웹페이지를 잔뜩 PC를 동원해서 접속시키고 마비시켜버리는 네.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협박하는 거죠. 돈이나 내놓든지 데이터를 주든지 이런 행위들을 많이 겪고 있다고 네. 합니다. 3위였고요. 자, 그러면 1위와 2위 후보는 해킹과 랜섬웨어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과연 1위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제는 랭킹 확인을 해보고 왔고요. 이제는 미라넷과 함께 1시간 동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 시간인데 왠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지 미라넷과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서로 제각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또 우리 장에 녹아 있는데요. 먼저 오늘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 1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3%가량의 하락세를 띠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62,300원 장중에 62,100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삼성전자 대장주의 조정이고요.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오늘장까지 상장한 지 이틀 차입니다. 디지털 광고 관련 기업이고요. 상장한 지 이틀 차 바로 그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해서 전 금요일장에는 상한가의 거래를 마쳤고 오늘장은 또 1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닉스도 오늘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상승 탄력이 더 줄어들면서 17%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3.6%까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만 7,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의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실리콘2 올라와 있는데요.
반도체가 하락하고 배터리도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재 쪽에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2 현재는 4%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횡보하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은 또 사상 최고치에 임박했는데 이 부부 경영을 하던 쪽인데 이쪽은 또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네요. 그 대표가 좀 바뀌게 되면서 이혼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챙겨보시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2%의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랩지노믹스가 14%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장 모멘텀 한 가지가 또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국의 클리아랩 4개를 확보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클리아랩이라는 게 미국의 실험실 표준 인증 연구실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 연구실 이걸 4개 확보한 게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다라는 점에 따라서 유전체 분자 진단 기업 랩지노믹스가 미국 시장에 진출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블루엠텍이 6%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스페코 15%가량의 상승, 뱅크웨어 글로벌이 17%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STO 관련주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개를 이렇게 조정받고 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0.6%의 조정이고요. 뒤를 이어서 미래생명자원이 8% 플러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14%, 17%까지 현재는 강세를 띠면서 12,58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잭시미스라는 에슬레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부부 경영을 하다가 남편 강민준 전 대표가 사임을 하고 아내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가게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시장에서는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설에 불과하고요. 바이넥스가 3% 플러스 그리고 KTCS가 11%까지의 강세, KT그룹주 강세죠. 그리고 퓨처캠이 오늘장에 12%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퓨처캠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전립선 안치료제죠. 임상 2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상 2상에서 완전 관해에 대한 내용이 논문 초록으로 유럽 핵의학회에서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립선 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나오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HL 사이언스가 24%의 강세, STX 그린로지스 그리고 JLK는 이 진단 기업이죠. 15%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뇌 MR 관류 영상 분석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지난 8월에 미국 FDA 인허가 신청을 일단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또 일본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전 세계 1위와 3위의 의료 시장의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AI 관련주입니다. 헝숑그룹 올라와 있죠. 22%까지의 강세. 자, 중국장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의 강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세 발표 이후에 바닥권에서 중국 증시가 20% 넘게까지 오르면서 강세장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그에 걸맞게 오늘 중국장에서 5% 후반의 강세가 나오면서 3,263선까지 현재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장의 움직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본은 또 반대로 크게 하락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반도체주, 대장주 하락하고 있고 배터리주 가운데서는 리튬주들의 약세가 신저가로 나오고 있고요. 엔캠도 급락입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21선 이탈하고 있는데요. 과연 10월장의 주도주는 누가 될까요? 주도 업종에 베팅을 하는 게 좋을지 순환매에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 증시가 진짜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중국 증시 지금 5.7% 강세고 일본 증시는 4.6%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10월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업종들이 주도를 확실하게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것인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먼저 답변하기 이전에 지금 그게, 중국 관련돼 있는 그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게, 흥성그룹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흥성그룹이에요. 이런 거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예요. 흥성그룹 이런 거 지금 중국이 뭐 지급 준비율도 뭐 낮추고 또는 그 정책 그런 뭐 주택담보 대출 우대 금리도 낮추고 뭐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뭐 지금 대규모 그런 부양책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가 이런 기업이 중국 수혜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흥성그룹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매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한번 볼까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흥성그룹이 있고요. 크리스탈. 예,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종목군도 매도를 잘 하세요. 그 다음 오가니. 이게 보시면은 오가니 티코스메틱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종목군들이 거의가 30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종목군들이 조심하세요. 이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니까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종목 제가 몇 종목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10월달 시장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10월달 시장은 좀 당분간은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자체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여러분들 박스권인데 이거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있죠. 아래쪽으로 보시면 얼마 정도. 아래쪽으로 한 2,000, 한 550 정도. 이쪽으로 얼마 정도. 한 2,700 정도. 요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이 코스피입니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여전히 시장에 지금 주도주는 살아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지금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지금 뒤떨어진 사람들이죠. 지금 여전히 시장은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보시면은 삼성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있죠. 보세요. 그럼 삼성바이오가 주가가 110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주가가 이게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시장의 주도주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삼성바이오 그 다음 유한양행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행 주가 여러분 살아있죠. 주가 전혀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제가 이야기하는 그 제약바이오는 제가 전통적인 그런 제약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순환매가 저는 한번 돈다고 보는데 그 순환매의 중심에 있는 섹터가 여러분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학업종들 하나 보면은 여러분들 저는 화학업종을 놓고 보더라도 저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을 보기보다도 여러분들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롯데케미칼이잖아. 그러나 순수한 이런 그 화학주 말고요.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종목 보세요. 이 LG화학 같은 종목 보시면 LG화학 주가가 최근에 강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뭐 2차 전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전지 플러스 중국에 관련된 석유화학 플러스 최근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니까 LG화학의 LG생명과학을 가졌잖아요. 생명공학 여기다가 첨단 소재 하잖아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산 가치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7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이 시장을 저는 주도한다고 봐요. 자산 가치가 있으면서 중국의 수혜주이면서 낙폭 가대주이면서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저는 들어온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제약바이오도 제가 시장의 주도주고 그 다음 그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뭐 LG화학 같은 종목군들 또는 여러분 우리가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게 나와 있는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 보세요. 이런 종목도 주가 보세요. 전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대바닥을 확인한 종목 LG 생활건강 또는 하나 볼까요? 낙보 가지고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 JYP 엔트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JYP 엔트 같은 종목군 보세요. 주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그래서 저는 주도주는 그 10월 시장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550에서 2700 그 사이에서 지수는 움직일 것이고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고 그 다음에 순환매가 한번 돈다면은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하악주 중에서 저는 뭐 LG학 같은 종목군들 보는 거고 그 다음은 낙폭이 큰 종목군들 있잖아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게 나와 있는 뭐 JYP 엔터 같은 이런 종목군들 또는 뭐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 쪽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강력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낙폭이 큰 종목에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10월 시장에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들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3분이기 때문에 한 종목만 더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아요. 마지막 한 종목까지 마지막 짜보겠습니다. 종목이 될 것 같죠? 네,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반드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6천 원에 15%고요.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머티가 9월 한 달 동안 진짜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너무 아쉬운 게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네. 지금 매수가가 원래는 오늘 안에 팔 수 있었던 수익으로 팔 수도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현재는 손실 중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요? 매수한 가격대가 13만 6천 원에 15%인데 오늘 그 주가가 얼마까지 왔습니까? 14만 4천 원까지 갔었잖아요.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었네, 그죠?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14만 원 정도 오면요 한번 팔아주세요. 팔고 나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면은 한번 주가가 한번 시도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주가가 7만 8천 원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한번 팔아주고 매도하고 나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왔잖아요.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좀 온다고 봐요. 충분히 이 종목은요. 매도 이후에 다시 재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어요. 다만 지금 에코프로 머티를 저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대략 얼마 정도? 뭐 20만 원 이상에서 20만 원, 뭐 18만 원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에요. 제가 2차 전지 종목군 중에서도 확실한 종목군들 그런 종목은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내에서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게 2차 전지가 뭐 양극재가 되었든 음극재가 되었든 재료가 되었든 분리막이 되었든 전해질이 되었든 재료가 되었든 소재가 되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이분께서는 13만 6천 원에 15%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 14만 원 정도 오면요 한번 팔아주세요. 전체적으로 14만 원 매도 이후에 매도하고 다시 이건 종목을 얼마에서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냐면은 12만 원대는 저 재매수가 가능하다 봅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게 14만 원짜리가 12만 원 손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 하루 쉬니까 수요일 날 정도 14만 원 정도 매도 이후에 다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 구간에 손실로 전환이 됐지만 그럼에도 14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12만 원 구간에는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제시해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요. 오늘 랭키쇼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사 전문가의 의견은 랜섬웨어가 1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주셨죠. 네. 자, 과연 1위가 그렇게 될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와! 랜섬웨어 감염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우와. 네. 65%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랜섬웨어 감염의 정보 침해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었네요. 전문가님, 와, 식견 정말 너무 탁월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사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도 그리고 랭키쇼 주제까지도 맞춰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데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쇼 마칠 시간이 됐네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은 또 하루를 쉬어갑니다. 네. 푹 쉬시고 저희는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